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중등 검정고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23학년도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1회와 2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5문제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처음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미 도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도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시험에 좀 더 완벽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개념학습하기 전에 이러한 기출문제는 꼭 한번 보고 오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먼저 봐야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요. 한 2개년에서 3개년 혹은 4개년, 5개년을 쭉 보다 보면 문제의 대표 유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방향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방향 설정하러 오셨을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문제 쭉 풀어보시면서 1회 풀었을 때랑 또 2회 풀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내용 살펴보면서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약 10번까지 정도는요,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요, 언어의 특성, 언어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4번, 5번은요, 자음과 모음, 표준 발음법, 6번은 품사, 7번은 문장 성분, 품사 문제, 문장 성분 한 문제, 표준 발음법 한 문제, 그 다음에 국어의 발음법, 자음하고 모음 한 문제 꼭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10번은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엄연하게 표준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11번부터는 쭉 해서 이제 문학작품이다 혹은 독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담긴 나윤의 의도 물어보죠. 나윤아, 다음 주에 학상회에서 자선 바자회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이 참가할 필요가 있을까? 나윤이 말합니다. 바자회 행사의 의의를 생각하면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게 생각해? 수익금을 학급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던데. 바자회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면 자원도 재활용되고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입해서 좋잖아. 수익금을 학급비로 쓸 수는 없지만 그걸로 불우이웃을 도울 예정이래. 그러니 바자회에 참가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나도 집에 가서 바자회에 낼 물건을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강연이가 참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강연이를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은 2번 설득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공감하며 반응한 대화. 여기에서 그냥 대화가 아니라요. 공감하며 반응해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 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나 시험 못 봤어. 어떡하지? 여기에서 공감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나간 시험을 말해서 뭐하냐? 시험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네요. 그랬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감하는 말하기 하고 있고요. 이번 시험 쉬었는데 넌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더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 나 배고프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역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저 언어의 특성에는요, 6가지 혹은 어떤 교재에서는 5가지 혹은 하나 더해서 6가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폭넓게 6가지로 말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언어는 기호입니다. 기호성 있고요. 기회성 아니고 기호성. 기호로 나타내집니다. 기호성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성 있습니다. 어떠한
운명처럼 만난 것이다. 어떠한 의미가 부욕해서 어떠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른 데는 그냥 자의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 사회성 있습니다. 사회의 약속이죠. 그 다음 역사성 있죠. 그래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규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로 합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선 다 써놔 볼게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소리가 뜻이 변하거나 예전에 사용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스마트폰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말입니다. 새로 생긴 거, 역사성 중에서도 생성에 대한 내용. 어리다라는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했습니다. 뜻이 변했네요. 변화. 역시 역사성에 해당이 됩니다. 천은요, 뜻하는 고의어, 즈음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의 뜻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멸 역시 역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나비라고 부르는 곤충을 영어에서는 버터플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관련이 없지요. 이게 바로 자의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부르고 저기 나라에선 저렇게 부르고 저쪽 언어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어떤 개연성은 없는 거죠. 자의성입니다.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낼 때 내용과 형식 사이에서 필연적인 것은 없다. 필연적인 관련성은 없다라는 것이 자의성입니다.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밑줄 침, 모음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국어의 모음에서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가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중모음의 밑줄 그어져 있다. 1, 2, 3, 4번 중에 이중모음 쓰이고 있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단모음은요.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왜, 유, 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의 보면 어떤 모음 사용됐나요? 이렇게 사용됐죠. 여기에서 이중모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 사용된 단어는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약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교재 자리 많이 남아 있죠. 단모음하고 이중모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야 뭐 아, 어, 오, 우, 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써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접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한번 써보시는 거랑 안 써보시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치읓,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비읍, 시옷은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넓다 는요, 리을 비읍은요, 넓다가 아니라 널로 발음이 되어야 되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넓다 이고요. 비읍 안다 맞고요. 할다 맞고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넓다는요, 넓다가 아니라 넓다. 근데요, 이 리을 비읍이 대부분 리을 비읍이 대부분 다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경우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외워두면 대부분 나머지는 다 리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쭉하다고 할 때는 리을 비읍이 넙죽하다라고 되고요. 둥글다 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 대부분은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세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품사의 특성 나와 있네요. 우리말의 품사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죠? 파랗다, 예쁘다, 즐겁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품사라는 것은 설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묶어 놓은 것이죠. 성격에 따라서 묶어 놓은 건데요. 하늘이 파랗다, 동생이 예쁘다, 뛰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랗다, 예쁜, 즐겁게는 맞습니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이 되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 그 다음에 움직임 나타낸다, 동사, 그 다음에 대상이나 상태, 다상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형용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꽃잎은 꽃잎인데요. 기역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얀 꽃잎이라고 되어 있어요. 꽃잎. 꽃잎을 꾸며주고 있네요. 꽃잎. 그래서 관부형사 중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는 관입니다. 그래서 관형어이죠. 자,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긴 피었는데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피었다 라는 동사, 즉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용언을 꾸미는 거는 얘는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관부, 형사, 부사어. 그래서 관형어는요, 위에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아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요,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꾸며주는 아이는요, 관부형사라고 해서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하는데 관형어 체언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 꾸며주고 아래 꾸며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었다는 동사죠. 용언을 꾸며주니까요. 얘는 부사어가 되고요. 두 번째 마신다 라는 거 중에서 마시는데요. 어떠하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동생이 무엇을 마시나요? 얘는 을을 무엇을 대상이니까요. 목적어입니다. 얘는 주성분이네요. 주성분입니다. 목적어니까요. 소녀는 무엇이 되었나요? 어른이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와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 보어입니다. 역시 주성분이네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 그래서 얘가 바로 관형어이네요.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부사어였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바른 거 붙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이지요. 깨끗 이 시자 몇 일이 아니라 며칠입니다. 그래서 매고는 맞고요. 바른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법 끝났고요. 9번, 10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10번 문장에 역시 문장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 또 하나 나왔으니까 9번, 10번까지 같이 묶어볼게요. 9번, 10번입니다. 자, 글이 나와 있고요. 더웠다라고 하면서 근처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에서 나와 있는데 A 부분만 보면 그런데 골목길 한 구석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고 모르는 척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득 떠오른 병아리 민들레 때문에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A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가에 들어갈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면 내용은요. 강아지가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의 병아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잔잔한 분위기의 음악, 그래서 힘없는 강아지의 소리가 나면서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효과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힘없는 강아지의 소리는 효과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9번에 2번, 그 다음에 10번. 기억에서 리을을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을 봤더니요. 병아리를 파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파시는 이라고 해야 더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노란 털로 덮여가 아니라 덮여로 고쳐야 되겠고요. 비읍이 아니라 피읍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그래 통일성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으로 새끼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병아리의 지금 정의에 대해서 병아리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 리을은 절대 허락해 주셨고 라고 되어 있죠. 뭔가 좀 어색하죠. 병아리. 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어때요? 결국 허락해 주셨고 라고 하는 게 더욱 좋겠죠. 결코보다는 결국. 결코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뭐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어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아르마 뭐하니? 라고 하면서 두근두근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로도 더 만나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딱 보면 어때요? 아픈 아가가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진행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나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글 속에 있는 내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이 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얘기하는 것 바로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것. 자, 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글 안에 나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인공이면서 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3인칭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고요. 그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아름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아름이는요, 녹화하지 않은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있나요? 네. 엄마 노크! 나는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방송 예고편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저거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는 거.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있지 않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거에 대해서 조금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짠!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감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는 본방송을 앞둔 아름이의 마음이 이해돼. 왜냐하면 나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거든. 방송 시작 전까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금 투영하고 있네요.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 찾은 게 아니라 사회적 배경, 갈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주인공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승의 봄길이라는 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보면요.
자,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우승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 제시하고 있지 않지요. 현실 상황을 여러 자연물에 빗대고 있습니다. 강물, 새들, 하늘과 땅, 꽃잎 이야기하고 있지요. 비슷한 문장 구조, 빛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라고 하면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정적인 어조,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람이 되어 가면서 어때요? 강한 믿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다, 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봄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희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니은을 봤더니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요. 디귿은 새들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끝잎이 흩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머지는 멈추고 돌아오지 않고 흩어지는 거 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 분위기 다른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A와 같은 표현법. 시에서 역설이랑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우성 자체에서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으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때요?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 같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지규입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A는 B. A는 B라고 해서 이는 은유로도 볼 수 있고요. 하나, 구조적인 게 독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꾸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면서 묻는 형식 취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부터 19번은 허생전입니다. 허생에 대한 거, 허생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무능력해 보이는 허생이 한순간에 돈을 버는 것, 즉 과일을 어때요? 모든 걸 다 사들여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돈을 벌죠.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짠! 자, 윗글에서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집안일에 무관심하고요. 해마다 과거 시험 떨어졌나요? 아니요. 아예 보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 아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죠. 계획했던 글 공부 마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몇 년 하려고 했는데 몇 년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체 과거도 보지 않으러 하면서 왜 글을 읽어요? 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10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7년밖에 못했는데 라고 하고 있죠. 과일을 독점적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A에서 아내가 허생에게 역정을 내는 가장 적절한 거.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무능함을 비난하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지 않는 허생의 무능력함을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19번 기억의 의미. 기억을 봤더니요. 나라 형편이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내가 과일 하나 샀다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니 나라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걸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20번에서 22번은 음식 속의 과학입니다.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스페인 랑하몬의 하몬, 우리나라 구례 양동마을의 된장. 이 음식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무엇이다? 발효 음식이다. 그리고 세계 장수 마을을 다룬 어느 방송국에서도 각 마을의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들이다 라고 하면서 장수에 대해서 연관 짓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입니다. 다양한 발효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무엇이 발효란 무엇일까? 묻고 있네요. 발효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라고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발효에 정의하고 있네요.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함, 공통점과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들어서 비교 분석, 비교 대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여기에서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 비교고요. 차이점은 대조이죠. 그래서 설명 방법 지금 정의 나왔고 비교와 대조 나왔습니다. 쭉 부패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이 길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 니은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어때요? 위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부패한 건 먹을 수 없어요. 전통 발효를 거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야기가 말무리가 되고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20번 볼까요? 윗글에서 설명하는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김치 담그는 방법이라던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 나라의 장수 비결 아니죠. 바로 음식이 왜 좋은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부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억에서 설명된 설명 방법 바로 대조입니다. 기억은요.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어때요? 차이점은 대조입니다.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을 고려할 때 니은에 들어갈 거는 우리 아까 찾았죠. 그렇다면 입니다. 과정, 예시, 정의 아니었고 대조 찾았고요. 과정은 어떠한 과정? 여러분들 혹시나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셨다면 예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정의는 무엇은 무엇입니다. 라고 끝나야 되고요.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21번과 22번 찾고요.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지금 더위 김사나의 야생학교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글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더위가 기후 얘기 같이 하고 있죠.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2060년 8월 5일로 당겨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의 위기이다.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 바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더위에 대응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 모두 관심이 적다.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즉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우리는요. 육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면서 읽어야 되나요? 이는 기사문에 좀 더 적당하겠죠. 갈등 원인, 등장인물단의 갈등 원인은 어때요? 소설 혹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장과 근거 파악해야 되겠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정리한다라는 거. 뭐 사건 중심의 설명문도 괜찮고요. 소설, 인물의 성장기였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주장하는 글과는 거리가 있죠. 정답은 3번, 24번입니다.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원이 소모가 되고 있다. 자원 소모되는 날이 어때요? 당겨졌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니까 자원을 소비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3개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과 그 증가량이 크다, 심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 2번 찾고요.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글쓴이의 생각 묻고 있습니다. 니은 보면요.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뭐 해야 된다?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변화성을 인식하고 녹색 성장 준비해야 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자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2회로 가볼 건데 1회 어떠셨나요? 오히려 문법 문제 조금 까다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요, 괜찮았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글을 좀 꼼꼼히 읽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시간 배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